안녕하세요. 아지모토스 연구장입니다. 집에서 노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 CCTV를 만드는 내용은 이미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노는 폰은 말 그대로 집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사용 가능한 홈 내부용 CCTV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는 폰도 외부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노는 폰을 활용해서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실시간 차량 감시용 CCTV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건 실사용폰과 CCTV로 활용할 노는 스마트폰, 그리고 데이터 케이블 2개, 보조 배터리, 차량에 거치할 거니까 차량용 거치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 쉐어링 유심칩이 필요합니다. 노는 폰은 저한테는 갤럭시 노트 5가 있는데요. 상단 부분을 내려서 이쪽에 있는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면 맨 아래 디바이스 정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해서 이쪽에 있죠.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4.3 이상이어야만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이대로 두고 이후부터는 이 노는 폰을 카메라 폰, 이 실사용 폰을 뷰어 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는 폰을 활용해서 폰 내비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구형폰도 작동이 가능하게끔 만드느라 다소 복잡해 보이는 태스커 앱을 사용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CCTV 앱 하나만 설정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 쉐어링 유심칩을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 통신사마다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 함께 쓰기 서비스의 명칭이 모두 틀립니다. SKT는 LTE 함께 쓰기 베이직, 3G일 경우는 3G 함께 쓰기 베이직입니다. 실사용 폰 명의로 2회선, 즉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칩을 무료로 2개까지 등록시킬 수 있고 3개부터는 월 9,000원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돼요. 등록시켜야 할 유심칩은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하고 노는 폰과 함께 노는 유심칩이 있다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등록시킨 유심칩은 실사용폰의 데이터를 함께 나눠 쓰게 되고요. 서비스 가입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판매점이 아닌 지점, 대리점에 직접 정상적으로 해지된 노는 폰, 노는 유심칩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SKT 방문하셔서 LTE 함께 쓰기 베이직 신청하려고 왔어요. 폰하고 유심칩 있어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KT는 명칭이 LTE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역시 2회선까지 무료이고 SKT와 다른 점은 3회선 이용 시 월 서비스 요금이 8,250원, 3G 데이터 쉐어링은 무료가 없고 월 3,000원의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SKT하고 동일하게 지점,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LG는 안 돼요. LG는 LTE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 그런데 이게 스마트 기기용입니다. 이 서비스가 있어서 그나마 스마트 기기용으로 유심칩을 발급받아서 스마트 기기에 꼽았다가 다시 빼갖고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꼼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지난 2019년 2월 중순경에 막혔습니다. 스마트폰도 스마트 기기인데 말장난일까요? 결론적으로 실사용폰에서 노는 폰으로 데이터 함께 쓰기, 이게 안 됩니다. 탭, 워치 등 스마트 기기로만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한 거죠. SKT나 KT를 사용하고 있는, 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유심칩을 따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칩을 넣은 노는 폰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요거를 눌러서 검색에 CCTV 앱을 검색해서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됐으면 열기를 눌러서 앱에 들어가면 권한 설정하는 게 나와요. 일단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동영상 촬영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의를 누르시고 동의, 그리고 하단에 Sign in with Google, 구글에 로그인하래요. 이걸 누르면 이 폰에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이 나오는데 기존 거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다른 계정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계정을 만듭니다. 여기서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본인 계정, 내 비즈니스 관리가 나오는데 본인 계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수라고 나오네요.
다음을 눌러서 내 지메일 주소 만들기 맨 하단에 두 개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을 보면은 지메일 주소 만들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지메일 아이디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비밀번호 뭐 원하는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다음을 눌러주면 전화번호 추가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런 게 나오고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건너뛰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입력했던 계정이 나오고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이런 게 나오는데 쭉 올려서 아래 하단에 두 개 체크하고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화면이 잠깐 나오고 뭐가 또 뜨려고 해요. 뭐가 떴을까요? CCTV가 내 구글 계정에 액세스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아래 쭉 올리고 허용. 그리고 지나가면은 로그인 중이라고 나오고요. 로그인 성공. 그러면은 CCTV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닫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상단에는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만든 계정이 나오고 하단에는 이제 두 번째 기기를 추가해달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사용폰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뷰어폰에서도 CCTV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열기를 누르면 똑같죠? 확인, 허용, 그리고 동의. 아래 사인 위드 구글 로그인하고 나오죠? 여기에서는 똑같이 다른 계정 추가를 누르고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선 계정 만들기가 아니고 아까 노는 폰에서 계정을 만든 걸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아까대로 그냥 건너뛰기, 동의 막 들어가고 첫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다고 나와요. 로그인 성공했다 나오고 아까 노는 폰하고 똑같이 나오죠.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뭐 공지사항 어쩌고 뭐 카메라 모드 전환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도 동일한 화면이 나와요. 이 노는 폰을 상단에 세 줄 되어 있는 메뉴 아시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기기 이름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뭐 기기 이름은 변경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건들지 마시고 쭉 올리면 카메라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세요. 카메라 접속 암호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 자동 꺼짐 방지 끄고 다 꺼주세요. 다 꺼주고 후면 카메라 사용은 켜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영상 전송 코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VP9로 바꿔주세요. 만약에 VP9로 나중에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잘 안 된다면 하단에 있던 H264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송 해당도 건들 거 없고 쭉쭉쭉쭉 하는데 알림이 좀 중요하거든요. 알림을 대부분 꺼주셔야 돼요. 와이파이 복구 알림 꺼주시고 카메라 모드 전환 알림 꺼주세요. 이것도 꺼주시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재부팅 시 카메라 모드 실행 요거는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눌러서 앞 화면으로 오고 침입자 감시 모드 설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녹화 영상 화질이 있죠. 요거는 고품질 좀 올려보면은 경고음 및 진동 요거 꺼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 카메라 셔터 사운드 실행 요거는 없음을 눌러주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카메라 폰에서의 설정은 모두 끝났고요. 요 상단에 있는 카메라 이렇게 바뀌는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CCTV 카메라 모드 전환이 나오고 알림창이 나오는데 실행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앱을 설치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창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 위해서 첫 화면을 열어줍니다. 이 폰에서의 설정은 끝났어요. 이제 실사용 폰인 뷰어폰 여기서도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상단에 이 세 줄 눌러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뷰어 모드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동 CCTV 화면 저장, CCTV 영상 녹화 시작음,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사용 다 꺼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앞으로 가시고 좀 올려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알림 설정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알림 표시들이 쭉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을 다 켜주셔야 카메라 폰에서 알림을 보냈을 경우 이 뷰어폰에서 알림을 수신하게 됩니다. 다 켜진 걸 확인해 주시고 뒤로 가기 위해서 눌러서 나오고 여기 세 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기기 리스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메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지금 플레이 마크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클릭해 볼게요. 카메라 접속 암호 핀 입력 나오죠. 여기 아까 카메라 암호를 변경하셨다면 따로 넣어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짜잔! 이런 광고가 나오네요. X 눌러서 지워주시고 노트5에 연결. 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뒷면이었죠. 어이구 시끄러워. 얼른 이 뷰어폰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리가 사라졌죠? 일단 소리가 울리니까 스피커도 꺼주겠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잘 나오는데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는 ECU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에코? 절약이라는 뜻인가? 눌러볼게요. 데이터 절약 모드 레벨 1, 데이터 절약 모드 레벨 2. 한 번 더 누르면 해제. 해상도가 변경돼요. 조금 모자이크가 생기죠? 모자이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데이터 소모량이 클 경우 이걸 눌러서 절약시키는 거고, 아래는 이어폰. 이어폰 꼈을 때 들리게 하는 거고, 마이크는 키면은 소리가 나네요. 이 지금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카메라폰하고 뷰어폰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한 3m 정도 떨어지면 그 이상부터는 소리가 나진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셨다시피 스피커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REC 녹화라는 뜻인데 눌러보니까 사진 캡처, 비디오 녹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사진 캡처를 누르면 사진을 찍혔어요.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녹화 녹화 중 떴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중지하고,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보면은 좌우로 늘어져 있는 화살표 표시, 요거는 화면에 지금 제가 보이고 있잖아요. 카메라의 뒷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누르면 전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전면 카메라가 켜지면서 폰의 앞쪽을 비추게 되겠죠. 다시 눌러서 카메라를 돌리고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여기 네모난 거에 한쪽은 가려져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고 한쪽은 실선이 되어 있어요. 좌우 전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는 많이 보신 아이콘이죠? 가로 세로 화면 전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이콘은 후레쉬. 카메라폰 뒷면에 있는 후레쉬를 켜는 기능이에요. 다시 누르면 꺼지고, 여기 카메라 모양의 라이트 가운데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네요. 요거는 카메라의 야간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도 모드로도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네모난 두 개 있네요. 눌러보면 제가 크게 보여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깜짝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요 TTS, 요거는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여기다가 한글이든 영어든 글자를 써주면 늘지 마라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폰에서 건들지 마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음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카메라폰에서 소리가 나요. 그냥 잡소리입니다. 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잡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 확대가 아니라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줌 아웃이 가능합니다. 앱의 화면과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쪽 우측 하단에 요 점점점 3개 세로를 누르시면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카메라 접속 암호, 아까 설정할 때 카메라에 핀 번호 입력하는 게 있었잖아요. 변경 안 하셨으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지만 변경할 거면 이걸 눌러서 변경하시면 되고, 이름 변경, 이 폰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침입자 감시 실행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 후면 카메라 선택하는 게 있고 중간 고품질 영상이 있는데 후면 카메라 쪽에 저는 설정을 할 거고요. 감지 민감도는 중간인데 중간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시고, 녹화 품질은 고품질, 중간 품질, 저품질 3가지가 있는데 고품질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켜기를 누르면 카메라폰에서 침입자 감지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폰으로 알림을
보내옵니다. 침입자 감지 영상들은 뷰어폰에는 가장 마지막 영상만 자체적으로 저장이 되고 이전 영상들이나 사진들은 앱을 실행시켜서 이쪽에 상단에 3줄 메뉴, 전 3줄 메뉴라고 항상 불러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이 되고 폴더가 2개가 나오는데 CCTV 픽처, 이거는 실시간 영상으로 감시를 할 때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별도로 녹화를 한다면 이쪽으로 저장이 되고, CCTV 모션, 이쪽 폴더에는 침입자 감지 모드를 켰을 때 거기서 이제 저장된 영상들이 이쪽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누르면 아까 저장됐던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언제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폰에서 말고도 PC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셔갖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뷰어에서 앱 접속을 하면 카메라 폰에서는 침입자 감지는 잠시 쉬게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세 줄점을 다시 한번 눌러서 보면 원격 CCTV 카메라 모드 실행이 있는데요. 여기서 끄기를 누르면 카메라 폰의 CCTV 앱을 대기 모드에서 휴면 모드로 변경시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실행하려면 켜기를 누르면 되겠죠. 이게 꺼져 있으면은 원격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원격 정기 감시 실행을 누르면, 이거는 설정한 시간이 되면 카메라 폰에서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뷰어로 보내게 돼요. 60분이면 60분에 한 번씩 뷰어로 사진이 전달되게 되겠죠. 이제 폰에서 앱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차량에서의 설치는 별거 없습니다. 고정을 시키시고 각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리고 뷰어에서 카메라 폰에 접속을 해보면 보이시죠? 뭐 위치야 뭐 이거 돌려갖고 맞추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차에다가 달아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배터리가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카메라 폰에 연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보조 배터리도 뭐 지금은 충전이 만충되어 있지만 언젠간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보조 배터리는 차량용 시거잭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폰은 이 보조 배터리가 충전을 해주면서, 이 보조 배터리는 차의 시동에 걸려 있을 경우 시거잭 충전기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겠죠. 이렇게 하면은 대기 모드일 때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CCTV 앱의 대기 모드 전력은 다른 앱들에 비해 높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폰은 켜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뷰어로 확인할 때는 소비 전력이 더 커져서 배터리 소모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좋죠. 이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다만 운행 시간이 짧아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이 보조 배터리를 따로 떼어서 별도로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보조 배터리로 계속 지금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가 스월링 현상으로 배가 불뚝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지 2주일에 한 번씩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폰이랑 들었는데요? 노는 폰이 또 있으신 건가요? 이 CCTV 앱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1뷰어당 1카메라 폰만 연결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뷰어로 여러 대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노는 폰, 요것도 구글 스토어에서 CCTV 앱을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계정 추가를 눌러서 새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익숙한 화면이 나오죠? 허용 눌러서 어떻게 해서 로그인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로. 그래서 아제모토스 06으로 로그인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익숙한 화면들이 나오죠? 아제모토스 06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기기 추가해 주세요.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자, 뷰어폰에서 앱을 실행한 다음에 아까 노트 5와 연결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기기 추가하는 그런 건 안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아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탁 로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인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조금 전에 노트 3에서 입력했던 새로운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로그인 됐대요. 익숙한 화면이 또 나왔고, 그러면 공책3 분홍. 이 핸드폰의 명칭이 공책3 분홍이에요. 그리고 켜보면 뭐 카메라 모드 전환기 나왔죠. 닫게 누르고 얘를 위쪽에 있는 카메라 전환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고, 얘는 이제 본 화면으로 돌아갔죠. 첫 화면으로 돌아가고 화면을 꺼줍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저는 핀번호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1, 2, 3, 4가 맞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노트 5하고의 연결이 끊겼잖아요. 다시 연결을 하려면, 자, 뒤로 가고 다시 로그아웃을 누르고 아까 노트 5에서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아재부터 05로 로그인을 했었고요. 지금 노트 5는 차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핀번호를 다시 한번 설정해주는 불편함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면은 한 대의 뷰어로 여러 대의 카메라 폰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CCTV를 만들어 봤는데요. 와이파이 환경에서 가족에서 아기가 잘 있는지, 댕댕이나 양이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CCTV로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쉐어링 유심칩을 꼽으면 지금처럼 차량 감시용 CCTV로 활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만 터지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거죠. 외부에서 사용 시 데이터 소모량이 걱정되신다면 뷰어폰이라도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코 모드를 눌러서 2단계 정도로 낮춰 놓으시면 그나마 데이터 소모가 덜 하게 됩니다.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